매블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지아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지아님 저희 채널에 사실 친숙하신 분인데 오늘 다른 주제로 모셨어요. 예, 맞습니다. 본업이 알고 보니까 인테리어이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원래 이제 다른 직업을 하시다가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다가 이게 이제 본업이 돼버린 그런 케이스죠. 네, 맞아요. 네. 원래는 제가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길게 하다가 우연히 쓴 글 하나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인테리어의 이 세계에 대해서 해부해 볼 텐데요. 견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를 저 들었는데 그렇죠. 평당 얼마 정도면 일단 아파트 기준으로 좀 견적을 지금 표준 견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예, 이게 굉장히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싸게 하고 싶으면서 높은 퀄리티를 그렇죠. 그거 누구나 똑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싸기만 하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가격은 어느 정도는 내셔야 되는 부분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정도로 봐야 돼요, 그럼 평당? 그게 이제 평당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네. 굳이 말을 하자면 지금 2022년 이제 8월 기준으로 네. 최소한 샤시 포함해서 평당 150 이상은 좀 나올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에는 평당 한 100 정도 이렇게 그렇죠. 나왔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맞아요. 진짜 50% 올랐네. 그렇죠, 그렇죠.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100만 원이 아주 국룰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도 터지고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그 사이에 우리 인플레이션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인건비도 엄청 많이 오르고 폐기물 값도 막 한 해에 뭐 40%씩 오르고 50%씩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가격에는 힘듭니다. 최근에 하신 거 기준으로 뭐 최저로 얼마까지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고객님께서 직접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하시면 당연히 제일 싸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거치지 하는 건 않고. 이렇게 개별 계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하나씩 그렇죠. 하나씩? 그렇죠. 그게 어려워서 그걸 저희가 이제 대행을 해드리고 이제 그 과정을 스케줄링, 현장 감리, 그리고 AS 처리 이런 걸 다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작년에 이제 한 25평 기준으로 네. 한 1,600만 원까지 끊어봤는데요. 아, 1,600만 원이요? 예, 예. 그러면 여기 25평이 평당 100으로 잡을 때 2,500인데 네네. 1,600이면 너무 싸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평당 150만 원 말씀드렸는데 막상 저는 뭐 평당 한 70만 원에 80만 원에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작업량이 중요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작년에 했었던 25평, 작년 하반기에 했던 최종 견적서를 잠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잠깐 어떤 보시면서 내용인가요,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빠진 것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샤시도 없고 확장도 없고 원래는 싱크대를 하시려고 그러다가 이걸로 직접 처리를 하시고 그런가 하면 무언가 또 작업이 추가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를 평당 얼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부분만 딱 작업을 해드립니다. 예. 사실 현장을 가봤는데 이게 깨끗하고 좋은데 그러면 이걸 필름으로 더 씌운다든지 아니면 그 필름 씌울 필요도 없다. 그럼 그냥 청소해서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가격을 맞출 수도 있고 고객님께 필요한 부분만 하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내용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이 이 입주하신 분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라왔나 보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고객님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맛있는 부침개랑 이제 맛있는 막걸리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했고 제 이제 블로그 보시면 첫 번째 제 리뷰가 이제 이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1,610만 원 기준으로 만약에 네. 이분이 샤시를 하셨다. 네.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까요? 근데 이게 샤시도 이제 아파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제 예상했을 때 한 2,250 정도? 2,200? 250. 왜냐면 그 샤시를 어떻게 옵션을 다는가 로이 유리랑 알곤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 핸들을 전체를 다 하는지 아니면 KCC, LG 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옵션이.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우리 업체 선정을 할 때 이 네네. 소비자들이 몰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인테리어 시공에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4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것만 아셔도 기본은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급 공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평당 300만 원짜리 인테리어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비싸죠? 예. 근데 이렇게 비싸게 하는 업체들이 이제 도급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디자인 업체라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한 분씩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3D를 전체적인 내용을 다 구현을 해가지고 그 내용 하나하나 마감을 다 처리를 하고 자재도 최상위 하이엔드급 이런 걸 많이 쓰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마감도 깔끔하게 하고 집안 퀄리티에 신경을 쓰고 싶다. 난 최고로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디자인 업체인 도급공사에 맡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레벨은 어떤 게 있어요? 자, 다음 레벨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직영공사인데요. 여러분들 동네에 보면 인테리어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 인테리어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럼 동네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장점이 뭘까요? 그 지역을 잘 아는 거죠. 그렇죠. 집을 잘 알고 또 하자가 났을 때 가까우니까 그렇지. 이제 요걸 신속하게 말하기가 했을까? 그렇죠. 편하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이런 직영공사 같은 경우는 도급공사에 비해서는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다 있고요. 평당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가격 한 150 정도는 좀 넘게 나올 거예요. 한 170 이 정도 시세로 샷시 포함해서 그래서 170에서 한 160 이 정도 사이로 예상되시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어떤 겁니까? 그 다음이 이제 개별공사입니다. 개별공사. 예. 개별공사를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개별공사를 직접 했는데요. 네. 제가 가진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2천만 원으로 이제 30평대 아파트를 올수리를 하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사장님께서 전화를 받으시고는 네, 얼마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한 2천만 원이요. 아 그래요? 한 18평 정도 되나요? 그랬더니 33평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장난치지 마시고요. 끊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그러면 전체를 다 할 필요 없이 필요한 것만 하면 좀 가격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하나하나를 다 작업자를 집어 넣어봤어요. 네. 그래서 결국 1638만 원인가? 그 정도에 예, 이거를 땡친 적이 있어요. 물론 샤시는 안 했고요. 그러면서 가격을 다 하나씩 딜을 보면서 작업 내용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필요한 것만 이제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만족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전까지 인테리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네네. 뭐 무슨 경로로 작업자를 컨택해서 다 견적을 내고 합니까? 공부를 했죠. 제가 이제 공부한 거 굉장히 좀 네.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제 두려워하지 좀 않는 편이라 새롭게 시도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나하나 알아보고 이제 샤시에는 로이 유리가 있고 뭐 공틀 뭐 단창, 이중창, 아니 반창, 전창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단열성, 수밀성 이런 거 다 계속 공부를 하고 단열은 어떻게 하고 뭐 MDF, 석고, 합판 이런 거에 재질을 다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직접 작업할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거고 이 내용에 필요한 자재가 뭔지만 그것만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한 2달 정도 빡세게 공부하긴 했어요. 그렇군요. 잠깐 얘기가 샜는데 우리가 세 번째까지 했죠. 도급공사, 직영공사, 예, 개별공사였고 네.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그러면 예, 마지막 단계는 셀프 공사입니다. 셀프 공사. 네네, 셀프 공사는 결국은 이제 집주인께서 모든 재료를 사가지고 직접 공사를 하는 건데 예전에 한 라디오에서 이런 걸 들어봤어요. 네. 이제 어떤 고객님께서 나도 셀프 공사에서 가격 좀 아끼겠다라고 말을 해서 자재를 다 사놓으셨대요. 네. 근데 그 집을 반년 동안 못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들어갈 때 되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결국 다시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망했네요.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셀프 공사를 하려면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아야 되고 손재주가 탁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말 많아야 되고요. 이제 작업자를 적당히 좀 쓰면서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우리 집 예쁘게 시공하는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이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최신 트렌드에 맞는다든지 아니면 좀 예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몰딩은 굉장히 얇을수록 이쁜 겁니다. 몰딩이 얇을수록 몰딩이 이렇게 사이에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천장 있잖아요. 천장 보면 이제 끝부분에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갈매기 몰딩이라고 하고 일자로 돼 있는 걸 평몰딩 또는 일자 몰딩 그리고 역기역자로 돼 있는 거를 이제 계단식 몰딩 또는 몰딩이 아예 없이 여기 다 페인트로 칠을 하면 무몰딩 또는 벽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음영이 지면 마이너스 몰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몰딩이 없을수록 이쁘니까 예전에는 갈매기 몰딩으로 크게 했었는데 너무 보기가 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예쁘게 좀 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게 요즘 더 이쁩니다. 그게 트렌드군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예. 문선 물링이라고 있잖아요. 문을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작은 문선 물링 있죠. 이게 6cm가 기본이고 때로는 4cm인데 요거를 최근에는 이제 9mm 문선이라고 그래서 MDF를 대가지고 요거를 얇게 하기도 하고 12mm 문선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바닥에 이제 문지방, 문틀 이런 것도 없애면 좋은데 네. 마루와 타일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마루는 원래 정해진 면적인데 어떻게 넓게 하나요? 그러니까 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와 넓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넓은 거, 기본형보다는 와이드형이 훨씬 이쁘고요. 그런 거보다 이제 특정 업체에서는 타일 마루라고 해서 굉장히 넓게 나오거든요. 일반 마루의 한 2-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렇죠, 조각 그렇죠. 크기가 넓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죠? 한 조각의 네. 크기가 넓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폭이 넓으면 로스라 그래가지고 많이 손실이 나서 버리는 게 좀 많기는 한데 그만큼 더 예쁘게 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타일 역시 마찬가지고요. 타일도 이제 가장 노멀하게 쓰이는 게 600, 300각인데 이거 말고 600, 600각으로 더 넓게 하면 화장실도 훨씬 이쁘거든요. 600이면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렇죠. 정사각형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포세린 타일이나 폴리싱 타일로 이제 돼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도 이쁘고 보기도 좋고 그렇게 되겠죠. 무슨 타일 그건 뭡니까? 포세린 타일이라고 그건 이제 무광 타일입니다. 무광이고 좀 두껍고 이제 600 곱하기 600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고 폴리싱 타일은 유광 타일. 요거는 이제 주방에 많이 쓰는 그런 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라인이 좀 딱 떨어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인 딱 떨어지게. 그렇죠. 가급적이 이제 마감 처리라 그래서 어디가 좀 삐쭉삐쭉 튀어나오거나 좀 왔다 갔다 이렇게 됐으면 보기가 흉하거든요. 여러분들 글씨 잘 쓰는 팁 아세요? 글씨를 이제 위 아래를 맞춰서 이렇게 같은 글씨라도 위 아래를 이렇게 맞췄으면 굉장히 예쁜 글씨로 보이거든요. 예, 여기 지금 자료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어차피 같은 글씨인데 삐쭉빼쭉한 것과 일렬로 되어 있는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때 이제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돼 있고 라인이 딱딱딱딱 맞춰져 있으면 훨씬 이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만 신경 쓰시면 그 몰딩이 얇고 그리고 타일과 마루는 넓고 라인이 떨어지기만 하면 보통은 예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자, 인테리어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가면 뭐 항상 뭐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네. 뭘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테리어 홈페이지 가시면 항상 이 조명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라인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라인 조명이요? 네, 라인 조명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네, 라인 조명은 이제 기본 천장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목공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다가 라인 조명을 이렇게 집어 넣어요. 전기 작업자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 도배를 하면 도배로 이렇게 마감을 쳐주는 이런 작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라인 조명이 보통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이제 고급진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많이 보편화돼가지고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져가지고 저희 고객님들께서도 라인 조명만 켜고 끄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요즘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라인 조명 한 3m만 달아주세요 라고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퀄리티를 확 올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인테리어 하면 항상 이 인테리어 한 후에 하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혹은 아예 하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일단 하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럼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A급 기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실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쨌든 중간에 인테리어 업체가 이거를 책임감 있게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 잔금을 이렇게 다 지불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보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이거는 업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떻게 차이가 받으세요? 있는데 저희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잔금을 한 30% 정도는 남겨놨어요. 많이 남겨놓으시네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비율을 약간씩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최근에는 저희는 이제 마진을 아예 오픈을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코스트코 아세요? 코스트코가 이제 마진율이 15%인가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객들이 믿고서 코스트코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럼 마진율을 내가 정해놓고 업체를 제가 이제 예상 업체를 딱 해놓으면 고객분께서 더 싸고 좋은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로 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요즘엔 좀 그렇게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마진율을 여기서 말씀드린 건 좀 그렇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자 걱정 네네. 더 하는 방법 얘기하다가 약간 좀 샜는데 네네네. 또 다른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하자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자 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SGI 이런 데 가면 하자 보증률을 3%나 5%나 10%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3천만 원짜리 공사에 5%면 90만 원짜리 증권 할 때 이제 15,000원 정도를 납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3천만 원짜리 공사에 10%면 역시 300만 원짜리 증권이 나오는데 15,000원만 내요. 그럼 이제 이게 얼마냐 보증료가 네. 라고 보시면 0.048%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금액이 15,000원.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인테리어 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걸 근데 믿을 수 있다면 뭐 안 하셔도 크게 문제 없지만 꼭 원하신다면 뭐 금액이 큰 건 아니니까 뭐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이 하자를 바라보는 이 네. 의뢰자와 이걸 한 작업자의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 작업을 했는데 이제 작업자는 잘 됐다 그러고 이제 혹시라도 소비자분이 이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정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공부를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 유튜브나 이제 글 같은 걸 많이 보시면서 이게 하자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는 직접 알아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꺼낼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누군가의 말에 맹신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좀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부는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내가 여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가격도 이제 나 공부하기 싫다. 라면 완성된 모습은 어떻다. 이 정도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객님께서 최소한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면 이게 클린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고객님께서 이제 나중에 인테리어를 하는 중간에 공부를 하면 사실 좋진 않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네. 이 색깔을 고를 때 흰색 차를 많이 고르는 경향인데 그게 중고차 시세가 높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이 인테리어도 그런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그렇다기보다 최신 유행하는 거를 최대한 따라간다면 이제 집을 매도를 했을 때에도 약간 더 이제 잘 팔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이트 계열이 집안을 좀 더 넓게 해줍니다. 넓게 해주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넓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 거울을 많이 장식을 하면 반사가 되다 보니까 더 집이 넓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울과 화이트 계열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요즘 대세예요. 그래서 30평대 아파트까지는 거의 화이트로 많이 하고요. 40평대부터는 이제 오크 계열이나 이제 나뭇결 이런 걸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트렌드에 맞게 하시면 이제 집을 판매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아님 모시고 인테리어의 흥미로운 세계 함께 알아봤고요. 최근에 인테리어 관련해서 글을 좀 쓰셨는데 가장 유명한 글 중 하나가 우리 가지아님 글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을 약간 오프닝에서 말씀 잠깐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원래 월급쟁이 시절에서 열심히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일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보람도 많이 가졌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발 공사를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실. 재미있었고 이 과정을 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다가 올렸는데 그 글이 좀 나름 대박 글이 됐어요. 카페에 총 149만 개 글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한 10등 정도 되거든요. 그 진짜요? 10등이요? 149만 개 중에 10등? 수능으로 치면 거의 전국급이에요. 전국급. 그래가지고 그 글이 그 하트를 4,200개 정도를 받고 그랬는데 그 글의 댓글이 많은 분들이 가지아님께서 직접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면 제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글들이 많았고 네. 그 당시에 쪽지랑 메일이 폭탄처럼 막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제대로 투명하게 한번 운영을 해볼까 싶은 마음에 하던 일을 정말 과감하게 이제 때려치고 그렇죠, 때려치고 어쨌든 굉장히 저도 만족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 직업도. 근데 그거를 나와서 이거를 하게 되었죠. 근데 요즘도 가끔씩 베스트 글로 올라와요, 아직도. 이렇게 리바이벌 되나 보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글이긴 한데 기초부터 기본까지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일독하시면 인테리어 개발 공사가 이런 거구나. 내가 인테리어를 정말 모르지만 정말 싸게 하고 싶다. 그리고 방법을 너무 모르겠다. 그럼 이 글 하나만 딱 읽으면 기본은 합니다. 그렇군요. 링크를 이제 저희 홍장원 기자님께서 좀 소개 글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넣어드릴게요, 제가. 예. 자, 그럼 오늘 가지아님 모시고 인테리어 관련한 얘기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다음에 모실 때는 또 부동산 얘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